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한마디로 진짜 가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의 운명은 결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상 이재명의 1심 재판은 한 40%, 많게는 한 60% 가까이도 진행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발악 아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대정동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선거법 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무려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 가지고 기소가 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검사만 하더라도 통과될 예정인 검사만 하더라도 총 합쳐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6명 가까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서 또 언론과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이른바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거부권 하는 식으로 대통령 옆에서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엎치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참으로 아쉽게도 지금 당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 점 위원장 말고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또 이화영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하루하루 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재명한테 무슨 영향을 끼칠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검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과 문건 한 가지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른바 이화영 출장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검찰이 보기에는 이 출장 보고서를 통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쌍방울 대납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증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48쪽짜리 분량 공소장에 보면 검찰이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해 왔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게 바로 2019년도 1월 17일에 중국에서 관련된 내용을 북한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돌아와 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었던 이른바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해왔던 게 뭐였죠? 대북 사업은 누가 혼자 독단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화영이 혼자 독단적으로 해온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번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화영이 뭡니까?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에 갔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평화부국장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에 같이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연차를 쓰고서 그리고 또 주말 기간 동안에 이화영과 평화부국장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중국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북한의 송명철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타이틀, 평화부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북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승인과 경기도의 보고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를 마치 이화영이 혼자 한 것이다. 이재명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평화부국장도 이화영이 그냥 알아서 데리고 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지만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국외 출장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지금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출장 보고서를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화영이 중국에 가서 북측 인사를 만나고 난 뒤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겠죠. 이 보고서 안에는 사진 한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요 사진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제일 왼쪽에 안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성태가 있고요. 그리고 송명철이 있고 이화영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른바 평화부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측 인사 2명과 그다음에 쌍방울 측 인사 2명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까지 5사람이 저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어떤 보고 없이 경기도의 어떤 승인 없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송명철을 만나 가지고 위스키 한 잔씩 걸쳤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어떤 공적 타이틀 없이 민간인들이 어떻게 북측 인사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뭐 술자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번에 저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11 국정원 신고를 해도 모자를 판이겠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공소장을 봤을 때 검찰이 이미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음 또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2019년도 5월 9일 이화영으로부터 받아 결제했던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이 해당 출장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2019년도 5월 11일부터 13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등을 제안을 했고 이 같은 출장 결과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5월 9일에 이재명이 직접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이거는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겠습니까? 이화영이가 혼자 이거는 작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의 결제 보고서니까 이재명이 결제를 한 겁니다. 이화영이 그렇게 결제를 받았던 게 뭐예요? 어디 무슨 뭐 천안이 내려가는 겁니까? 대전에 내려가는 겁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북측 인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유 금강산 안 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방북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고 방북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출장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결제를 한 거예요? 이재명이 결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를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얘기를 할까요? 남아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결제조차도 이화영이가 조작을 한 것이다. 결제 자체를 서명 자체를 이화영이가 조작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조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조국도 그런 식으로 인간 같은 것만 조작하지 않았냐?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화영이라고 못할 게 있겠냐? 이 정도 얘기를 할 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출장 계획서만 하더라도 2개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2019년도 1월 17일 중국에서 만났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이것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에서 또 북측 인사를 만났던 두 번째 출장 계획 보고서까지 2가지나 지금 검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할까? 검찰이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 라고 얘기해 왔지만 검찰이 지금 이재명이 서명을 한 보고서까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고서만 하더라도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에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건, 그 북한에 보내졌던 문건만 하더라도 3-4건 정도가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과 녹취록까지 가질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증거는 싹 다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까 궁금해지는데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변호했던 사람의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인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전 부지사의 보고서가 대납의 객관적 물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이거 뭐냐? 그 보고서라고 하는 거에서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대납을 시켰다. 이게 무슨 뭐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 계좌가 지금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잔액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고서 이제 이화영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재명 결제했다. 그것만 가지고 대납에 대한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우긴다면 우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얘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몰랐다.
이재명이 이화영이 추진하고 있던 대북 사업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해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나 몰래 이화영 혼자 독단적으로 해왔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한 번도 앞으로는 그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걸 또 방증하는 거겠죠.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또 보여주시면은요.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에는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이 없고 얼굴도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니까 좀 어때요? 안쓰러울 지경이죠. 김성태 회장이 얼굴이 모자이크가 됐다라 해서 김성태 회장인지 못 알아보겠습니까? 재판부가 바보도 아니고 판사가 바보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 보고서에 김성태가 같이 동석했습니다라고 명시가 안 되고 김땡땡 회장과 같이 동석했다라고 쓰였다라 그래서 그걸 김성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사진 무슨 뭐 실루엣이 됐거나 모자이크가 조금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든지 간에 김성태 회장인데 그거를 가지고 모자이크가 돼 있으니까 김성태 회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그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 이화영을 변호하고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 이재명을 변호하니까 이화영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없겠지. 너무 검찰 측에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싹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로서의 양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 개판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니까 뭐 지난번에 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검사에 대한 이 지금 쌍방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무슨 뭐 특활비를 가지고서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변을 봤다. 저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에도 담기 싫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다라고 담당 검사가 또 해명까지 했습니다만 해명하고 자시고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했던 게 이른바 술판 회유 논란이라 그래서 그것도 또 특검법으로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술판 특검에 대해서는 한창 또 이제 또 조용하더니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부수 있잖아요. 안부수. 그 안부수의 딸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안부수를 회유했다. 또 이런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화영한테 김성태가 무슨 뭐 술판을 벌이고 회덮밥을 시켜주고 연어회를 시켜가지고 회유했다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또 안보수를 회유하기 위해서 검찰이 딸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랍시고 얘기하는 게 뭐냐? 2023년도 3월 18일 안부수의 딸이 수원지검에서 아빠를 만날 수가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검찰청 면에는 엄연한 불법인데 어떻게 안부수의 딸이 검찰청에 가지고 아빠를 만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따져 묻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였습니까? 면회를 오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라 안부수의 그 딸이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청에 방문했던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민주당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도달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처절하리만큼 이재명을 쉴드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만큼 처참한 결과가 나올지 아시겠죠. 이화영 씨가 버틴다라고 해도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이 서명한 결재, 이재명이 서명한 그 출국 보고서까지도 출장 보고서까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화영 씨는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서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